그러면 이게 자라다가 죽으면 가로돼서 매트레스에 들어가면 그 안에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5년, 10년 되면은 그냥 움직이만 해도 퍽퍽 나는 거죠. 그럼 이제 할머니 집만 가면은 또 애들이 막 난리가 나고. 누적된 솜털이나 이런 데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면 매트레스를 커버를 씌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쓰냐면은 아토피, 알레르기, 비염을 말씀하는데 피부에 대해서 이런 왜냐면 관점을 그렇죠. 말씀 주실 거는 상상 못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비염은 결국 아토피 비염 식품 거기서부터 와.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거를 꼭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균이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살균 비누, 항균 비누 네.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병 예방해서 손은 잘 닦고 해야죠. 네. 그렇지만 우리 몸에 좋은 균들이 많은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레르기란 게 피부를 통해서 들어왔을 때 오해를 한다 그랬잖아요. 나쁘지 않은 놈을 나쁜 놈으로 하는데 내 면역세포들이 수많은 나쁜 놈들을 경험을 많이 하면은요. 경험에 따라 그게 경험치가 높아지면은 네. 오해를 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와.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나쁜 사람도 만나보고 저도 그렇죠. 당해보기도 네네. 하고 네. 사기도 당해보고 뭐 저도 상처도 줘보고 이러다 보면서 성숙해지면은 그때부터 그렇죠. 딱 눈치만 봐도 네네. 아 나쁘지 않은 놈 이렇게 오해도 안 하고 하는데 인간관 안 해본 사람들은 네. 괜히 나쁜 놈 보고 아, 좋은 사람을 그렇죠. 착각하고 네네. 좋은 편의를 갖고 나쁜 놈에 갖고 오해하고 경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없으니까. 근데 그게 사람도 똑같다는 거죠. 이미 애가 이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런 것들이 시작이 되니까 엄마들도 너무나 이렇게 그 청정지역. 청정지역을 하시면 안 되고 특히 애를 위해서 음식 알레르기 이런 것들 때문에 모두 안 먹고 그러면 안 되고 임신 중에 더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어야 돼요. 애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균을 처음 만나면 엄마 질에 있는 균을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거를 질이는 건 사실 어머니 항문에서 나온 것들이 연속돼서 질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장에 좋은 균들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질로 가서 걔가 나면서 그걸 코로도 들고 입으로도 먹고 피부도 맡고 그게 이제 첫 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라나면서 수많은 이제 뭐 노출되는 균들이 많은데 네. 그 균의 한 종류의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다양한 다양하게. 균, 다양한 균을 내가 많이 만나면은 근데 그 균들이 제일 많은 데가 똥이고 두 번째가 피부거든요. 우리 피부의 장벽이 완전히 튼튼하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밑에 면역세포들이 장벽이 위치하면서 면역세포에 쭉 팔을 내밀어요. 그래서 피부 바깥으로 쫙 해서 바깥으로 내밉니다. 네. 근데 바깥에 있는 물질을 쫙 스민 다음에 예. 쫙 스며들어요. 갖고 와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림프절이라는 데 가서 예. 수많은 면역세포들이 이거를 소개시켜줘. 그러면서 아 이거 나쁜 놈 좋은 놈 이걸 교육을 계속 시키는 데가 장에도 그런 게 있고 피부에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피부 바깥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 면역세포들은 아는 거거든요. 네. 거기에 좋은 균들이 많이 있으면요. 네. 계속 교육이 되면서 면역세포들이 튼튼해져서 네. 방어력도 좋아지고 오해도 안 하게 되는 건데 네. 균들이 없어지고 그러면은 이 이상한 균들이 오히려 자라게 되면서 면역세포들이 건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산균의 목적은 뭐냐면 균을 먹잖아요. 왜 더러운 균을 먹어요? 다양한 좋은 균들이 들어오고 장에 나쁜 균들이 억제하는 걸 막아서 내 몸의 면역세포들이 더 건강하게 네. 좋은 균들과 네. 협력을 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산균. 피부에 균이 다양하게 많아야지 좋다. 네. 네. 그거를 왜 뻑겨내요? 그러면 알레르기가 또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아이의 부모님 입장에서 환경을 조성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렇다고 너무 또 청소를 더럽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는 거는 그래요. 애가 미국 사람들은요. 네. 제가 이제 제가 미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뭐 사대주의가 아니라 네네. 미국은 태어나자마자 아기를 갖고 산책을 많이 가요. 이 숲에 가면은 그 공기 중으로 뭐 여러 가지 곰팡이, 포자, 숲에 있는 자연에 있는 균들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애들 나가서 이제 한두 살 넘으면 밖에서 흙장난도 하고 예. 그걸 발리지 않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많이 죽지 않았냐? 근데 그거는 옛날 항생제가 없기 때문인 거고 또 그러다가 또 뭐 진짜 무서운 병 생기면 약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감기도 걸리고 하는 애들이 또 그런 세균에 대한 적응력도 생기기 때문에 병도 안 생겨요. 그래서 맞아요. 제발 애들 너무 너무 깨끗하게. 네. 네. 살균 소독하고 못 만지게 하고 이러지 마시고 네. 자꾸 비누 써서 피부에 지먼지를 쫙쫙 들어가게 만들고 음식 같은 거 쫙쫙 피부를 통해 들어가게 만들지 마시고 괜히 비누에 돈 쓰고 보습제 돈 쓰지 마시고 네. 그냥 비누를 최소화해서 쓰시고 네. 거기에 플러스 이제 체질이 있으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보습제 써도 된다. 보습제는 괜찮나요? 써도 되는 거 추가적으로. 아.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네. 설거지법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주방세제 네. 원래 그게 어느 1리터에다가 그걸 조금 넣고 희석한 다음에 그 희석된 물로 닦으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닦고 물로 한번 헹궈서 네. 닦는단 말이죠. 기름 약간 남겨두고. 네. 그리고 우리는 뽀득뽀득 해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그 원액을 갖고는 팍팍 닦고 미친 듯이 한다면 하죠. 거기에 분명 담아요.
거기다가 밥 먹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애기들 같은 경우한테는 썩 좋지 않을 수 있다. 제가 이불 빨래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센 비누를 쓰는 이유는 정신적으로 내 육안적으로 하얗게 보이기 위해서, 때가 없기 위해서 하는 거지, 균 입장에서는 사실은 물로만 빨아도 99% 이상 없어져요. 청바지 같은 것도 아무리 들어온 것도 네. 물로만 해서 해도 거의 90% 이상 없어집니다. 와. 단 그 나머지는 내 눈에 보기에 안 좋더라. 좋으니까. 왜냐면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 얼룩이 남아있으니까. 그렇게 돼서 그걸 녹이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단백질을 녹이는 효소가 들어간 거죠. 네네. 강력한 효소라고 네네. 빨간색, 파란색 입자 들어있고. 맞아요. 그게 뭐냐면 단백질과 지방을 녹이는 효소들을 거기다 넣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피부가 단백질 지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 효소들이 닿으면은 이 장벽이 깨지는 거예요. 애기들 쓰는 그거는 네. 그런 효소제가 없이 순수한 비누만 있는 거를 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네. 얼룩이 있더라도 네. 애들 침대는 것들은 놔둬라. 놔두셔도 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들을 위한다고 했던 행동이 그렇지.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않을 있다. 수가 있다는 거죠. 요즘에 이렇게 뜨더라고요. 미세먼지 오늘 어느 맞습니다. 정도다. 그럼 학교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맞습니다. 되냐 이런 부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네. 특히 비염이나 알레르기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날 정말 쥐약이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네.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건 환경관리라는 네네. 측면으로 이제 주제를 넘어가 버리면요. 이제 제가 아까 비강공스트를 전도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걸 보니까 너무나 안전하다. 그러니까 그 약을 꾸준히 뿌렸을 때 효과가 우선 전제가 이만큼이면요. 환경관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런 거에 관심이 더 많거든요. 네네. 약보다는. 네네. 그런데 사실 이게 효과가 더 압도적으로 크기 그렇네요.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른들도 요즘은 콜레스테롤이다. 그럼 콜레스테롤 약 먹는 게 가장 이만큼 효과 있는 거고, 뭐 이것저것 뭐 안 먹고, 뭐 생활 습관 바뀌면 요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으로 전제 조건 이해를 하셔서 이런 환경 관리 설명하면 여기에 너무 집착을 한 나머지 네네. 나는 약을 안 쓰고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 안 오해부터 된다. 네네. 먼저 이제 시작을 할게요. 네. 우선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많으면은 아토피, 피부염도 악화되고 비염, 천식의 발병 확률도 높아져요. 그래서 임신 때 큰 대로변에서 있는 엄마들, 네. 그걸 거기서 애가 자라는 애들이 예. 대로변에서 100m에 비해 멀리 떨어지는 것보다 여기가 훨씬 더 아토피 알레르기가 더 높다고 되어 있어요. 아 정말요? 그렇죠. 와. 대기오염 많은 도심에서 태어난 애들이 시골보다 더 높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대기오염과 이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네요. 영향 끼치는 거는 과학적 증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집에 공기청정기 있는 것들은 네. 분명히 도움이 돼요. 네네. 그래서 공기청정기 쓰면 좋은 헤파 필터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는 이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휘발성 유기화합물들, VOC라는 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가스죠. 그래서 가구에서 나오는 뭐 포름알데히드, 그다음 페놀 이런 것들, 대기오염에도 가스 많고, 그다음에 이제 엄마들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 집에 가스 있죠. 네네.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이거 하면은 냄새가 안 나잖아요. 소리 네네. 냄새.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한 생각인데 거기서도 수많은 화학물질이 나오는 거죠. 나와요.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잡으려면은 이 VOC, 즉 유기화합물, 휘발 유기화합물들을 없애는 촉매제까지 있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왕 사실 거면은 좋은 헤파 필터 네. 있는 거에 네. VOC 억제하는 촉매까지 있는 그런 공기청정기를 사신 거를 추천해 드리는데 네네.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효과가 요만큼이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그런 것들을 맹신할 필요는 없고 아. 그냥 보조적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네네네. 그걸 강조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환기는 미세먼지가 있든 꽃가루가 날리든 뭐든 간에 환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역시 제가 반대되는 지금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세먼지 나쁘다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날에도 환기는 하루에 3번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왜? 실내에는 수많은 진먼지, 진드기, 여러 가지 알레르기 물질, 아까 가구나 벽에서 나오는 화학물질, 가스, 이산화탄소 이런 것들이 누적되는 게 있습니다. 건강에 안 좋아요. 실내 공기 오염도는 바깥보다 무조건 높아요. 짧게 5분 정도는 3번 정도는 무조건 환기를 해줘야 되고 가스레인지 쓰시는 분들은 하고 나면 무조건 환기 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는 운동의 효과가 있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놀거나 활발할 때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완화 효과, 있죠. 운동을 했을 때 내 몸의 면역 증강 효과, 이 모든 것들이 내 몸의 면역을 정상화해주고 키우는 데 도움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 애를 바깥에서 내보낼 거냐 안 내보낼 할 때 네. 오히려 바깥에서 놀 때 네. 건강의 증진 효과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어요. 우리가 하루 종일 그런 대기오염 찾기를 해서 노는 거는 좋지는 않지만 바로 찾길이 아닌데 미세 높을 때에도 애들이 뭐 하루 종일 놀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두 시간, 두세 시간 밖에 노는 거에 대해서는 비염이 있든 천식에는 약 치료만 잘 하시면서 네. 하는 거는 건강에 대해서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건 실제 연구 결과들에서 과연
출퇴근할 때 사이클을 탈 거냐 말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네. 사이클을 타서 얻는 건강과 면역적 효과가 네. 있기 때문에 네. 면역력이 높더라도 1시간 이내로 사이클을 타는 거는 오히려 건강에 짐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무조건 미세먼지 때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네. 특히 뭐 어린이집 유치원 밖에 이런 날 애들을 내보내서 난리 나잖아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애들은 그렇게 해서 얻는 건강과 면역적 효과가 그게 크다. 아니, 그 다음에 이제 네. 학교를 갔을 때 네. 우리 애가 이제 비염이나 천식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막 외출 그렇고 그런 거. 그런데 그것도 역시 환경이 안 좋을 때 얘가 나빠지는 조절했을 때 이만큼이라고 말씀드렸고 얘가 꾸준히 코에 스테로이드 뿌리가 약을 먹었을 효과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애 사회생활을 또 너무 막을 필요는 없어요. 단 이제 학교 선생님이 어느 정도는 이제 심하다 그럴 때는 얘기를 해서 애가 좀 잠을 잘 못 자서 졸 수 있다. 네. 이해해달라. 네. 이제 코가 너무 심할 때 또 자꾸 재채기하고 콧물, 그러니까 휴지 같은 걸 좀 넣고 좀 그렇게 이 애들한테도 놀림받지 않게끔 해달라. 네. 현식 있을 때 약 쓰면 막 놀림받고 이럴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네. 재밌게 예. 해서 그런 거 당연하게끔 해달라. 천식 애들도 조절을 잘하면서 뛰는 운동, 운동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약만 잘 쓰면은 숨 안 차요. 애가 운동해서 천식 애들이 숨 찬 거는 집에서 흡스테로이드를 굳이 안 써갖고 치료 안 하면서 숨 차기 때문에 운동 못하게 하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약 잘 쓰면서 우리의 목표는 애들이 잘 뛰어놀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단 이런 응급 약들이 있거든요. 벤톨린하고 심피코트 이런 약들이 있거든요. 그런 약들을 이제 학교에도만 너무 어리다 그러면은 비치해 놓고 네. 필요하시다면은 서울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네. 네. 거기에 전화를 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네. 우리가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전국에 이런 이제 국가에서 하는 그런 천식 안심 학교가 있어요. 천식 아토피 안심 학교가 있거든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보내시면은 거기에 더 저희가 안심되겠네요. 이런 응급 천식약이라든지 식품 알레르기, 네. 아나필락시스 응급처치 이런 것들 교육을 저희가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이해만 해놓으시면은 애들 최대한 모든 애들과 똑같이 활동할 수 있게끔 유별나게 하시면은 애가 스트레스 받아요. 봄철이라 창가에 앉혔다 해서 항의하는 엄마들도 있을 수 있고 네네. 기본 치료만 하시면은 그런 것들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단 환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실내 오히려 먼지가 많고 이렇게 오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요청해서 자주 오히려 환기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뭐 공기청정기 이런 거 너무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은 한데. 학교에 기증하시죠. 아까 말씀하신 비강 분무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언급을 해주셔야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치료법이 있구나라고 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거를 더 등한시하지 않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제 첫 번째 비강모 스테로이드는 미국 FDA 기준 만 2세부터 안전화되고 되어 있기 네네. 때문에 쓰시면 되고 처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담당 소아 선생님과 상의하셔서 반드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비강모 스테로이드는 증상이 없을 때 쓰라고 처방하는 거예요. 있을 때 미안한데. 쓰는 게 아니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없을 때 계속 없으라고 쓰는 거죠. 왜냐면 있을 때 쓰라고 하면은 네. 이게 증상이 있을 때 쓰고 괜찮으면 끊거든요. 네.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양치질 잇몸병 없을 때 없으라고 양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잇몸병 생기면은 늘라는 거죠. 거기다 하면은 피나고 더 아파서 거기만 빼고 양치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코에 뿌리는 거는 어차피 진먼지이기도 환절기 때 꽃가루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얘가 증상이 없을 때부터 꾸준히 매일 뿌려서 없는 걸 유지하려고 하는 거지. 심할 때 쓰고 괜찮게 끊는 게 아닙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두 번째, 얘는 오늘 쓴다고 온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안 써요. 아마 지금 듣는 많은 어른들도 야 그거 효과 하나도 없던데 좋아. 그래서 대부분의 이 비강모 스테로이드는 네. 처방된 거의 90% 이상은 불상해도 버려집니다. 왜? 심할 때 써봐. 안 뚫려. 약국사 쓴 건 뻥 뚫려. 그다음에 먹는 약 먹으면 콧물 안 나. 네, 얘는 네, 써도 네, 콧물 네. 계속 나. 네. 약도 그러니까 일시적 효과는 없군요. 없어요. 얘는 꾸준한 예방 관리. 그래서 매일매일 써서 네. 1주, 2주. 그래서 2주 이상 매일 썼을 때 최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먼지 진드기 네. 알레르기가 있다.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한 0.3mm 정도 돼요. 얘가 살아있는 애가 어디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얘네들이 죽어서 가루가루가 돼서 이제 미세먼지처럼 막 우리 10마이크로 20마이크로 되는 게 공중에 떠다니면서 코와 눈에 들어와서 들어와요.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류의 얘네들이 먹이가 뭐냐면은 사람의 동물의 비듬이에요. 그래서 개나 아까 이제 고양이를 키우면은
더 많아져요. 진먼지들이 막 계속 긁으면 그러니까 이건 동물의 비듬은. 근데 비듬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예요? 침대잖아요. 그렇죠. 소파. 그리고 얘네들이 천 속에서 들어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집에 우선은 이런 카페트 없으셔야 되고 천 소파 없애고 무조건 레자나 가죽으로 쓰셔야 되고 그다음에 침구류 같은 거는 이제 자주 빨래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네들은 55도에서 죽어요. 55 도. 얼리면 죽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이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죽이니까 그러면 뜨거운 건중에 넣고 하면 죽지 않느냐? 네. 좋아요. 죽일 수 있는데 네. 그 죽은 시체들 가루들은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빠는 게 무조건 중요한 거죠. 아. 그래서 그냥 세탁기에 넣고 60도 딱 세탁기 맞춰 놓고 한 번 빨고 한 번 헹구면은 네. 끝. 그러면 이제 그 죽은 가루나 이런 것들도 딱 죽이고 없애버리는 거죠. 침구류가 가장 중요한 침구류. 거예요. 그걸 자주자주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대개는 이제 솜보다는 그런 어떤 메모리 폼이 훨씬 더 좋아요. 그 진먼지가 자라다가 죽으면 가루 돼서 매트레스에 들어가면 그 안에 계속 누적되는 거죠. 그래서 5년, 10년 되면은 이제 엄청나게 그냥 움직이면 해도 퍽퍽 나는 거죠. 특히 이제 할머니 집, 어머니 집 가면 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뜨거운 물에 안 빨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할머니 집만 가면은 또 애들이 막 난리가 나고 아. 누적된 그 솜털이나 이런 데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면 매트레스를 커버를 씌우는 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께 추천해 주는 건 뭐냐면은 재질이 뭐냐면은 듀퐁이라는 회사, 유명하죠, 화학회사. 오. 듀퐁에서 나오는 타이백이라는 재질이 있어요. 타이백. 타이백, 영어로 하면 TYVEK, 타이백이라는 제품인데 이 재질이 우리 뭐 그 공장 어디 건설할 때 보면은 먼지 나오지만 하얀색 비닐 같은 걸 털하잖아요. 우리 네. 반도체 공장 가도 하얀색 뭐 이런 거 네. 하잖아요. 이게 타이백 재질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미세한 요만큼의 먼지도 통과를 안 하지만 공기만 통하게 돼 있는 거죠. 물도 얘가 방수 효과가 있어요. 수증기는 통과하고. 그래서 이 재질로 만든 매트레스 커버가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많이 팔아요. 듀퐁 타이백 해서 매트리스 커버하면은 수많은 제품들이 여러 회사에서 만들어요. 아까 2주마다 바꿀 때 네. 그냥 그 위만 한번 깨끗한 걸레로 네. 닦아주시면 거기 가루 같은 것도 없애면은 네. 그렇게 하면 매트리스도 오래 쓰고 네. 거기에 커피나 오줌 싸도 냄새도 안 배고 네. 그러다 그거 한 1년 정도 쓰면 약간 해지거든요. 네. 1, 2년마다 바꿔주시면. 바꾸시면 되고 한 5만 원, 5, 6만 원밖에 안 해요. 아, 정말요? 그럼 대박 나겠는데요, 교수님 매트리스도 오래 말씀해 주셔서? 쓰고 그다음에 애들 오줌 냄새도 안 난다니까 꼬마 애들 키우면. 두 번째로는 이제 이제 진공 청소를 써야 되는데 당연히 좋은 청소를 써야 되죠. 왜냐면 여기에 이제 먼지가 집중이 되잖아요. 그것도 매일매일 버려야 되는데 오래돼 있으면 거기에 수많은 진먼지 곰팡이들 누적된 것들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 귀찮다고 누적해 놓으시면 안 된다. 진공 청소 뒤에 헤파 필터라는 게 달려 있어요. 그게 이제 공기청정기에 들어가 있는 건데 나갈 때 얘가 이제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을 안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헤파 필터를 자주 닦아주거나 교체해 주셔야 되고 이 헤파 필터가 좋은 걸 쓸수록 비싼 거예요. 그래서 다이슨 청소기가 비싼 이유는 이게 엄청 비싸요? 좋은 헤파 필터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알레르기 할 때 깨끗하고 오히려 공기 청정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트리스 커버도 하고 빨래도 하고 공기 청정 쓰고 좋은 청소기 쓰고 하고 했을 때 최대 효과가 동시에 했을 때 이 정도. 약을 열심히 썼을 때 이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만 이거 하시고 너무 놓치지 귀찮다 마라. 하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대충 하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씀 꼭 드립니다.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개기자 TV